안녕하세요. 라이더가 궁금해 라궁TV 테트입니다. 오늘 이 CG125의 커스텀을 한 70% 마쳤어요. 안장, 탱크, 핸들바, 스로틀, 라이트, 계기판, 머플러와 요 튜브 뭐 요 정도. 미등 라이트하고 이 토션바, 이게 무슨 바죠? 이 바까지 해서 총 공정률 한 70% 정도 마친 것 같아요. 그 클래식 타이어도 주문을 해놨어요. 어느 정도 얼추 모양이 나와서 일단 CG125에 대한 리뷰를 한번 잠깐 해볼까 해서 끌고 나왔습니다. 이 모델은 여기 써져 있듯이 신대주 혼다 모델입니다. 중국에서 혼다 이름을 달고 나오는 모델이 두 종류가 있더라고요. 신대주 혼다와 우양 혼다. 그런데 이 초기 오리지널 기술력은 이 신대주 혼다가 가져갔어요. 2008년도에 생산이 중단되면서 신대주 혼다에서 그 기술력을 가져갔고, 우양 혼다는 그 기술력을 바탕으로 자기네의 방식으로 발전시켜서 만든 바이크들이 많이 있습니다. 78년 초창기에 혼다 출시 때 이 모델은 내수 시장의 타깃이 아니었어요. 저렴해야 되고 장고장 없어야 되고 또 모든 사람이 사용하기 쉽고 관리가 쉽고 등등등 뭐 이 모든 것을 접목시켜서 탄생시킨 바이크가 이 CG125입니다. 신대주와 우양 혼다, 이 기존의 일본 브랜드인 혼다의 그 중국 내수 브랜드예요. 이미 중국에서는 굉장히 탄탄하게 자리를 잡은 바이크 브랜드인데 현지에서 TV로 광고도 많이 합니다. 그 점은 좀 부러워요. 우리나라도 TV에서 광고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오토바이 광고. 이거를 중국에서 생산 제조가 되면서 중국제로 봐야 되냐 일본 혼다로 봐야 되냐라는 인식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중국제입니다. 네, 중국 바이크예요. 이름만 혼다를 달고 있을 뿐이지 모든 게 다 중국에서 제조가 됐습니다. 중국은 유한공사라고 쉽게 말해 외국 기업이 중국에 회사를 세우려면 중국 정부와 합작 기업을 세워야 해요. 중국에서 모든 게 제조가 됐기 때문에 중국산으로 봐야 됩니다. 초반에 라이센스를 따오면서 어느 정도 품질 규격을 좀 따라야 되기 때문에 일반 중국에서 팔고 있는 그 듣도 보도 못한 오토바이들 중국제들보다는 월등히 성능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엔진 같은 거는 제외를 하고요. 이런 마감들, 조립 부품들, 그리고 이런 엔진을 제외한 나머지 부품들은 역시 중국제예요. 네. 오늘은 이 오토바이에 대한 리뷰를 간단히 하고요. 나중에 이 교체하는 작업들 하나하나 쪼개가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네, CG125에 관심 있는 분들은 영상 꼭 시청해 주시고, 이어서 제가 이 CG125를 처음 접한 시기가 초등학교 때였을 것 같아요. 90년도 초반. 삼촌께서 남해 쪽에 계시는데 시골이에요. 시골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서울로 올라오신다고 해요. 깜짝 놀랐습니다. 어린 나이에 와, 오토바이를 타고 그 먼 길을? 그 모델이 바로 CG125더라고요. 네. 이 모델이 1978년도에 생산이 됐잖아요. 초기 2008년까지 혼다에서 생산이 됐고 2008년 이후로 이제 중국에 넘어가서 중국에서 생산이 되고 있는데 124.7cc의 4행정 오버헤드 밸브 단기통 엔진이 들어가 있어요. 수년간에 걸쳐서 이 마이너 체인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 왔어요. 성공적인 모델이죠. 카피 모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에서 이 대만 SYM사의 울프 클래식이죠. 많이들 보시고 많이들 접하셨을 거예요. 그 혼다의 대표 브랜드인 이 CB 시리즈죠. 이 CB 시리즈의 베이스 모델로 이 CG125가 개발된 모델입니다. 근데 CB는 오버헤드 캠 모델이죠. CG는 오버헤드 밸브 모델입니다. 당시 혼다에서 만든 OHC 오버헤드 캠 엔진의 최대 단점이 바로 이 오일을 제때 갈지 않으면은 캠 샤프트 있죠. 이 윗부분에 있는 캠 샤프트의 마모가 굉장히 빨리 된다는 단점이 있었어요.
이 바이크 관리를 잘 하지 못하는 개발도상국의 라이더들에게 출시를 할 계획이 있었는데, 그런 해당 문제를 보완하고 최소한 정비에도 신뢰성을 가질 수 있도록 개발이 된 모델입니다. 씻어서 재활용이 가능한 에어 필터와 그리고 체인 커버 같은 거, 그리고 이런 철제 휀다로 만들었다는 점, 그리고 보통 일반 최저고보다 조금 더 높아요. 현재는 일본에서 생산하고 있지는 않지만 워낙에 기본 설계가 튼튼하고 안정적이라 아직도 이 여러 국가에서 해당 설계를 바탕으로 카피 모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커스텀을 하기 위해서 이 모델을 가져왔는데, CG125에 대한 히스토리는 여기까지 하고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이 모델의 순정 모델 보셨습니까? 각진 헤드라이트, 그리고 큼지막하게 빠진 윙커들, 이런 게 전부 진짜 클래식하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클래식해요. 그리고 클래식의 상징이죠. 이 타이어에 들어가는 스포크 휠. 하지만 여기에 단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연료 게이지가 표시가 안 돼 있다는 점이죠. 연료 게이지가 표시가 안 돼 있어요. 2004년에 유럽에서 이 모델을 페이스리프트 해서 출시한 제품이 있는데, 그 모델은 몇 가지 보완점이 바뀌었어요. 이 앞바퀴에 디스크 브레이크가 들어갔고, 그리고 연료 게이지가 추가된 모델이 있어요. 이는 뭐 클래식 감성이라고 생각하면 덮을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리고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게, 차체가 가벼우니까 좌우로 이렇게 흔들어 보면 기름이 찰랑찰랑 거리는 게 느껴져요. 어느 정도 있구나, 기름을 넣을 때가 됐구나, 뭐 그런 거 알 수도 있고, 그리고 스로틀을 딱 당기면 푸득푸득하니 느낌이 옵니다. 네, 그때 가까운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어 주시면 되고, 할리도 그래요. 제가 타고 있는 883 할리도 기름 게이지가 없습니다. 그냥 노란 불만 들어와요. 이게 클래식 감성인가? 그냥 그렇게 덮고 지내는 거죠. 뭐 크게 불편한 건 없습니다. 이 프론트 포크는 좀 얇은 인상이 있죠. 근데 125cc의 출력에서는 충분한 사이즈입니다. 리어 쇼바는 순정입니다. 네, 이 리어 쇼바는 강성이 강한 이 더블 쇼크로 껴져 있는데, 이게 드라이브 할 때는 좀 안 좋아요. 그러나 많은 짐을 실을 수 있도록 설계가 된 쇼바 같아요. 그런데 드라이빙에는 조금 좋지가 않죠. 그래서 저도 쇼바를 하나 주문을 해놨고 커스텀을 할 예정입니다. 이게 앞에 뒤에 브레이크는 드럼으로 되어 있어요. 이 강하게 잡아야지 적정한 제동력을 가질 수 있는데, 이 디스크를 잡던 그 감각 있죠? 살살살 잡으면 쫙 잡히는 그런 감각으로 브레이크를 잡다 보면 완전히 쭉 밀려나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이런 게 좀 단점 중에 최고 큰 단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엔진은 이견이 없을 만한 장점이 있죠. OOHV의 무식한 내구성이 있죠. 이게 캠 샤프트와 캠 체인으로 흡배기 밸브를 작동시키는 게 아니라 하단부로 길게 빠진 이 푸시 로드하고 리턴 스프링을 사용을 해요. 구형 기술이죠. 이 흡배기 효율은 조금 떨어지지만 엔진 오일 교환을 다소 게을리 하더라도 크게 지장이 없다는 장점 중에 장점이 있죠. 퀵 스타터가 있어서 발로 시동을 걸 수가 있어요. 배터리 방전이 돼도 말이죠. 연비는 정말 뛰어난데, 차체가 워낙 작고 가벼운 편이라서 이 리터당 40km에 조금 육박을 하고, 연비 주행하면 40km를 훌쩍 넘긴다고 해요. 연비 주행은 안 해봤지만 연비는 굉장히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할리를 타다 보니까 머플러 소리 때문에 조금 시끄러울 때가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정숙합니다. 굉장히 정숙하고 굉장히 부드러워요. 엔진 필링이 제가 슈퍼커브 타고 있는 그거랑 비슷해요. 그런데 슈퍼커브는 OHC 방식이고 이거는 OHV 방식인데, 그 윙하고 돌아가는 기계적인 소리 있죠. 그 소리가 굉장히 비슷해요. 흡사 클러치가 있는 슈퍼커브다 라고 생각이 들 정도죠. 속도는 제주도에서 풀로 당겨봤을 때 90km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가 줍니다. 그리고 굉장히 부드럽게 올라가줘요. 그런데 90km 이상에서는 더딥니다. 네, 탄력 주행을 받으면 100km까지는 가능할 것 같고, 살짝 내리막을 달렸을 때는 110 정도까지는 나오는 것 같아요. 60에서 80,
60에서 80이 제일 가지고 놀기 좋은 속도인 것 같아요. 예전에 그 로드윈 125를 탔을 때 이게 하체 밸런스죠. 어떤 밸런스가 굉장히 안 맞아서 60km만 넘어도 막 굉장한 소음이 막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이 녀석은 소음이 안 올라옵니다. 90km를 달려도 엔진 소리만 들릴 뿐 무슨 기계적인 소음이 들리지가 않아요. 굉장히 정숙해요. 이거를 좀 머플러 소리 다다다다당 하는 걸 좋아하고 그런 분들에게는 좀 단점이 될 수 있겠지만 정숙성을 요하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바이크라고 생각이 듭니다. 밸런스도 굉장히 좋아서 커브 돌 때 획획 돌아가요. 그도 그럴 것이 이 차체가 가볍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바퀴가 조금 얇기 때문에 많이 누울 순 없지만 적당한 속도에서 적당한 커브를 획획 돌아서 마음대로 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도 이 클래식 바이크이기 때문에 바퀴가 얇아서 그 와인딩 머신처럼 레플리카처럼 이렇게 긁으면 안 되죠. 네? 초보 라이더들이 다루기 굉장히 쉬운 바이크입니다. 재밌는 바이크고요. 자, 총평을 좀 해볼까요? 장점으로는 오랜 세월 검증된 우수한 차체 밸런스, 그리고 무식한 엔진 내구성이죠. 네. 그리고 다루기 쉬운 클래식 바이크라는 거, 그리고 부드러운 주행감과 극강의 연비, 그리고 최대 장점은 뭐니뭐니 해도 본인 입맛에 꾸밀 수 있는 커스텀 부품 제품들이 엄청 많다는 거, 그리고 커스텀을 좋아하시는 분들, 자가 정비에 조금 소질이 있다, 뭐 공구 조립하고 뜯는 거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싸게 부품을 사서 이렇게 꾸밀 수도 있고요. 장고장도 없고 고장이 나도 이런 배선 문제들에서만 고장이 나지 뭐 엔진 쪽에서 고장이 절대 나진 않아요. 뭐 설사 고장이 난다고 해도 굉장히 저렴합니다. 수리비도 부담이 전혀 안 되는 바이크고요. 단점으로는 생각보다 조금 딱딱한 쇼바, 그리고 앞뒤 드럼 브레이크, 그리고 아까 얘기한 연료 게이지의 부재가 좀 있겠죠. 마무리를 할까요? 제 CG125의 커스텀 공정률은 70% 정도 됩니다. 안장, 탱크, 핸들바, 스로틀, 계기판 라이트, 뒤에 이건 무슨 바죠? U자로 된 이 쇠 뭉탱이, 그리고 윙카, 브레이크 등, 머플러 요 정도 바꾼 것 같고요. 클래식 바이크를 좋아하시는 초보 라이더 분이시라면 굉장히 추천할 만한 모델입니다. 굉장히 다루기 쉽고 재밌는 모델이에요. CG125 매력적인 모델이죠. 이만큼 꾸미는데 얼마가 들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가격은 공개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설마 15,000원이겠어요? CG125에 관심 있는 분들이시라면 구독과 좋아요 하나씩 눌러주시고, 각각 부품들에 대한 커스텀 영상들도 차후에 하나씩 올려드릴 테니까 그 부분 설명란에 이 제품에 대한 링크가 걸려 있을 겁니다. 그 링크를 따라가서 가격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아직 할 게 여러 가지 남았어요. 뒷타이어 클래식 바이크 크게 띄울 거고요. 리어 스윙암으로 길게 뺄 겁니다. 그리고 체인도 길게 뺀 만큼 연장시켜 줘야 되고요. 앞타이어도 굵은 걸로 바꿀 예정이고요. 쇼바도 바꿔야죠, 물론. 그 정도 되면은 제가 원하는 그림이 좀 나올 것 같아요.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소 부족하지만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모든 라이더분들 항상 안전운전 하시고, 영상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라이더가 궁금해 라궁TV 태태였습니다.